2020 구로의 책 온라인으로 만나다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기범입니다. 네, 김동환입니다. 네, 작가님 오늘의 책은 네. 청소년 문학이죠? 네, 네, 발버둥 치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일단 요 뒤편에 있잖아요. 네, 뒤편의 내용도 있고 처음에 발버둥 치다만 보고는 이게 뭔가 있는데 살짝 여기 숨어있는 부제가 있어요. 네. I'm 코다라고 돼 있거든요. 코다라는 말을 듣고 하고 바로 아시는 분은 아마 좀 드무실 텐데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예, 그 부모님이 이제 청각 장애인인데 아이는 건청인이라고 그러죠. 네. 뭐 다른 표현으로 흔히 쓰는 뭐 이제 비장애인. 예, 비장애인. 그럴 경우에 쓰는 표현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사는 동네에 부산에 이제 농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마침 이제 그 학교 다니는 친구가 네, 예, 어머니랑 같이 저희 집에 월세로 이제 잠시 사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딱 보고 그러면 이 코다의 아이의 어떤 성장 과정 또는 모르긴 해도 엄마 아빠랑의 어떤 관계를 이겨내려고 하는 또는 뭐 그런 관계들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하고 읽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그 청소년들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네. 많은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는 네. 그런 책이라는 점에서 좀 기억에 남는. 네. 네.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네, 좀 특수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청소년들 뿐만이 아니라, 네. 누구나 사실 뭐 어른이건 청소년이건 자기 상황이 가장 특수하고, 그렇죠. 네, 가장 불행하고, 네. 네, 어렵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어떤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네. 어떤 처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극복해내는가 네. 하는 뭐 그런 좋은 좋은 성장 이야기 네. 정도로 읽었습니다. 네. 또 이런 책들 보면은 보통 네. 큰 사건 중심으로 가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 등장하는 캐릭터가 굉장히 네. 중요한데 네. 이 이야기에서도 네.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자립적이고 또 네. 씩씩하고 네. 이런 캐릭터들이 좀 매력적인 건 확실히 맞거든요. 네. 이 캐릭터들 위주로 네. 흘러가는 이야기들의 몇 가지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주인공이 서유나가 나오고 유나의 가장 친한 친구 신주은이라는 친구가 나오고 또 한 명이 이제 우승미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관계가 이제 약간 일종의 이제 두 명이 친해졌다가 또 한 명이 떨어져 나갔다 이런 관계로 나가고 그리고 남자친구 진희수라는 인물이 또 나오고요. 네. 유나 입장에서는 가족과의 이야기 속에서는 부여로 이사 가는 장면을 두고 이사를 갈 수 없다, 뭐 가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네. 또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라고 할 수 네. 있어서 이 책 어디까지 읽어봤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책을 읽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저희가 준비를 했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수어. 네. 수어. 네. 네. 보통 저도 이제 어릴 때 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수화 수화. 알고 네. 있었던 단어인데 네. 뭐 정확히는 수어로 하는 게 맞나요? 그렇죠. 이게 원래 수화로 다 했었었고요. 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언어다, 손으로 하는 언어라는 측면에서 수어로 다시 이제 정했고 그렇다고 해서 수화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수어로 이제 통용해서 이제는 네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손말이군요. 그렇죠. 손말. 요즘에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 뉴스가 나올 때 항상 옆에서 예, 수어 이제 통역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그때 항상 보면 수어 통역사로 나와요. 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정했다라는 사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첫 번째 키워드가 수어인 이유는 네. 이 책의 이제 가장 중요한 설정이 이제 비장애 청소년과 네. 장애 부모의 네. 관계를 그렇죠.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예, 네. 농아로 나오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특수한 가정 환경이 있는 아이들은 네. 보통 일찍 좀 철이 든다? 어른이 맞아요. 된다? 예, 금방 뭐 좀 더 성숙한 네. 예, 아이처럼 이렇게 느껴지시고 실제로 네. 그런 측면도 보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네. 서유나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하도 이제 주변에서 어쩜 그렇게 착하니 또 엄마를 이제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 통역을 하고 하니까 네. 그런 어떤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아이였던 거죠. 맞아요. 또 네. 그거를 또 해낸다는 스스로의 어떤 뭐 자부심이랄까 네, 네. 뭐 그런 것도 이제 스스로 주입도 네,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 특수한 가정 환경 속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네.
왜 빨리 처리될 수밖에 없느냐에 음. 대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네. 대견하구나 이 정도로 다 끝나지. 네네. 아니면 예. 뭐 흔히 뭐 그러겠거니, 그러려니 네. 이렇게 생각해 온 것 같은데 네. 왜인지에 대한 그 이유를 담은 음. 책이 이 책이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첫 네. 번째 키워드를 수어로 정했습니다. 이제 네. 이 책은 장애 부모에 네. 대한 주인공의 어떤 태도 변화, 심리 변화. 네, 심리 변화 이런 것들이 음.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는 서윤아가 수어를 대하는 태도. 네, 맞아요. 한번 수어를 버리려는 듯한 어떤 장면도 등장하죠. 맞습니다. 네. 네. 또 이제 문학에서는 작품 속 인물들의 이야기 네. 에다가 이제 독자가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서 타인을 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타인과 나와의 차이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책을 덮은 다음에 내 삶 속에 적용해 보는 것. 네. 이제 그게 사실 독서 교육의 그렇죠. 전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결국에는 학교에서 독서 교육만 제대로 되더라도 네. 이런 뭐 차이와 차별, 이런 네. 부조리 이런 것들의 상당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기승전 뭐 독서 교육 같은 느낌도 좀 나지만 네. 사실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기사나 이런 것들로 보면서 느끼는 어떤 공감과 또는 책을 통해서 느끼는 공감은 좀 질적으로 네. 양쪽으로도 좀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건 저는 뭐 충분히 맞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뭐 이 책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도 서로 간에 각자 처해진 상황들과 그 느끼는 고통들이 각자 다 다릅니다. 네. 네, 그 각자의 고통들을 처음에는 내 고통이 최고야 하고 이렇게 살다가 네. 네. 서로를 네. 이해하고 자기 것과 좀 빗대 보기도 하고 네. 그런 장면들로 계속 네, 변화하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 이해해가는 네. 네, 그런 이제 그 훈련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훈련도 이와 다르지 않은 네. 거죠. 책의 제목이 발버둥치다인 것도 네.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성장 과정에 서로를 이해해 가는 과정으로서의 발버둥, 네. 노력, 음. 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발버둥. 네. 바로 네, 넘어가네요. 알겠습니다. 발버둥. 네, 네.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네, 이 네. 뒷표지에 보면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청각 장애인 부모의 조력자가 아니라 나답게 네. 살기 위해 발버둥치다. 네. 네, 이게 이제 마치 책의 전체의 주제인 네.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뭐 저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작가도 자아 분할을 권한다. 네, 예. 부모와의 그렇죠. 관계에서. 부모와 함께 있었다면 이제는 네. 분리되는 것. 네,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궁극적인 또 이 책의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네. 네, 오히려 아까 방금 그 수어 편에서 말씀드린 서로의 차이와 서로의 어떤 그 고통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가는 과정이 사실 내 삶을 또 새로운 또 방향으로 나가게끔 만드는 발버둥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발버둥은 이기적인 발버둥만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이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어떤 나의 삶의 태도 그렇게 또 변화해가는 모습을 위한 발버둥이다. 저는 네. 뭐 그렇게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발버둥이고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이쪽에 가면 이 우승미라는 아이가 네. 책을 이렇게 봤는데 가족 최면이라는 말이 있더라. 네. 네, 뭐 다르게 말하면 뭐 가족 판타지 뭐 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가족은 이래야 한다라고 규정해 놓은 여러 가지 그 이미지들과 그렇죠. 어떤 아포리즘과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가족 최면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이런 특수한 가정 환경에 있는 아이들일수록 가족 체면이 좀 강하게 말려들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뭐 들어요. 승미도 7남매 맞아요. 예, 네. 마지로 나오거든요. 네, 네. 예. 그럼 뭐 사실 얘기를 다 한 거죠. 주어지는 조건, 예, 작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이게 2020년에도 사실은 떨쳐버리기 힘든 측면이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가장 그 뒤쪽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가족들은 지금 부여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우리 이 주인공은 좀 있으면 이제 고3이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수험생으로서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전학을 가야 되다니. 네. 거기에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뺏기고 네.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 네, 그래서 이제 예. 전학을 가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는 게 이제 이 책의 후반부에 생기는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갈등이 막 빚어지는데요. 어머니 아버지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한 번도
뗄 수 없었던 네. 특히나 자신들을 대변해줬던 역할을 했던 게 유나다 보니 네네. 유나의 선택은 맞는 측면이 있지만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가족을 우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좀 괘씸하고 서운할 수 있는 그럴 수 있죠. 예, 뭐 그러니 이제 이런 측면들은 가족 체면이라는 말로 음. 예, 승리의 네. 경우를 빗대서 이렇게 네. 나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보면서 떠오른 그 드라마가 있는데 예전에 네. 그 응답하라 1994라고 네네. 그 지방 아이들이 올라와서 이제 그 네, 네. 대학에 입학하고 예. 이제 하숙집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죠. 네네 그렇죠. 거기 보면 항상 제가 그거 보면서 저게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을 다 대변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뭐냐면 저희도 지방에서 왔지만 네. 그 남겨놓고 오는 그 가족들과의 어떤 미묘한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잘했으니까 그래 축하한다 서울로 가거라 이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떻게든 내 가족을 내팽개치고 가는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고요. 네. 네. 저는 가족을 제가 성공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뭐 그런 느낌도 사실 있었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뭔가 어떤 큰 포부를 가지고 나아갈 때는 그 포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남겨진 어떤 갈등과 흔적 같은 상처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이 책을 잘 다루고 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책 깊이 읽기를 한번 해봤고요. 네. 네. 다음은 네. 이 네. 책의 명장면. 네. 네. 베스트 3. 이 중에 첫 번째는 저는 이제 52페이지, 53페이지 네. 쪽에 나오는 이제 내용인데 주인공과 가장 친했었던 예, 신준, 서유나 둘 사이가 탁 틀어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선언을 하죠. 신준, 넌 이제 아웃이야. 하면서 아웃을 시키지만 가장 친했던 친구와 떨어지면 잠깐은 되게 쾌감도 있고 편한 느낌이 오지만 사실은 이제 조금만 예, 돌아서면 굉장히 이제 아프고 힘든 그런 거의 예, 뭐 책이 끝날 때까지 고통스러워하죠. 예. 이 일 때문에. 네. 근데 사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 일의 시작은 굉장히 작은 발단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 조그만 이의 결핍이 낳는 나비효과 같은 굉장히 큰 아픔. 이 장면이 다루어진 예, 요 페이지, 요 장면을 전 첫 번째 장면을 꼽았습니다. 네네네. 네. 이 장면은 저도 좋았던 게 서유나가 점점 성장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초반 설정이 서유나가 굉장히 좀 많은 부분에서 좀 허당이다. 그리고 좀 뭔가 잘못된 선택들을 아주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기에 굉장히 좋은 사건이 아닌가 네. 싶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네. 두 번째는 70페이지 네. 보시면요. 우승미 학생이 이야기하는 대사 중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되기 위해 태어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 뭐 어떻게 들으면 되게 당연하고 네. 또 멋진 말처럼 들리지만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이 된다. 그렇죠. 말에 답을 찾아야 되니까. 자신이 네. 뭐냐부터 시작해서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부의 시선은 떠나서 그럼 나는 무엇인가 네. 이 스스로를 알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 승리의 이야기 때문에 주인공이 처음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걸 찾아가는 게 또 성장이기도 네. 하죠. 네. 그럼 세 번째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예. 세 번째는 86페이지에 네. 이거 아주 이건 좀 이제- 담백하게 이렇게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네. 엄마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기가 아빠랑 태어나죠. 네, 예. 아빠랑 둘이서 쟤는 정상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 다음에 근데 슬프다. 네, 그러죠.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그거에 충격을 받고 엄마한테 네. 왜 내가 태어나기 슬펐냐 이렇게 네. 물어봤더니 엄마가 이제 수어로 너 정상인 우리 다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 그 부분을 읽고 하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 당연히 아이가 정상으로 태어났다, 들을 수 있다, 네, 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역시도 저한테도 잠재해 있는 그렇죠. 예, 차이가 아니라 차별적인 어떤 네. 지점이 있었구나. 네, 네. 예, 왜냐하면 가족의 이론 그리고 또 다르게 보자면 나의 가족이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인데 나와 같은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제가 헤아리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도 예, 기억에 남는. 네, 이 부분 정말 그 작가님께서 이런 어떤 처지를 가지신 분들에게 굉장히 몰입해서 이렇게 생각해냈지 통찰이 아닌가 싶고요. 또 그 통찰을 느끼면서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또 안타까운
느낌도 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 명장면 베스트 3. 네. 해봤고요. 이건 뭐 저희가 찾아본 장면이고요. 우리 김동환 작가님과 저도 장면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네. 서로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 장면으로 꼽은 거기 때문에 이 보시는 우리 그 구독자분들도 자신이 잡은 장면 하나씩을 이렇게 꺼내 두시면 또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